감자튀김이 채식이라 믿고 설탕 범벅으로 만든 에너지 바나 오렌지 주스, 그리고 과당 범벅 시리얼이나 요거트, 설탕과 기름 범벅된 렌치 드레싱을 드립다 부어서 먹는 샐러드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 건강하게 샐러드에 렌치를 때려박고 먹는데 살이 안 빠지노? 이 정도로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는 그냥 내 숙명이다 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미국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국민 건강지침 가이드가 2026년 1월 7일에 미국 농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합동 발표로 공개됐습니다. 이름하여 Inverted Food Pyramid, 역삼각형 식품 가이드라는 새로운 국민 식단 지침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오랫동안 억가를 당해온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그리고 오랫동안 식단의 왕으로 군림해오던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전환과 오랜 시간 정부와 담합하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져온 기존의 거대 식품 회사들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민 건강 지침 가이드가 42%의 성인이 비만이고 76%의 성인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아동 당뇨율이 경악스러운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국민 건강 지침 가이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전 지침들 속에 숨겨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 지침이랑 새 지침 두 개를 비교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전 지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가장 밑에 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빵이나 시리얼이나 비스킷이나 밥 같은 파스타 같은 그런 곡물이나 탄수화물 계통이죠. 그런 곡물 계통, 탄수화물 계통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판이라고 봤을 때 밥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야채나 과일. 이거는 뭐 예전부터 쭉 밀어온 애들이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유지품이나 육류, 달걀 같은 그런 단백질 공급 식품이 식단에서 비교적 적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뭐 단가도 비싸고 고기 반찬 올리려면 또 아버님들, 어머님들 또 등골이 휘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천대를 받던 게 뭐냐면은 지방입니다.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굉장히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밑돌쇠 전성기처럼 역삼각형이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쪽에 1진부터 여러분들 딱 보면은 단백질 공급원,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치즈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달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채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밥을 고봉으로 쌓아 먹던 거를 이제는 육류나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2진으로 내려가면은 아보카도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 그리고 버터 같은 식물성, 동물성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위치한 빵이라든지 밥보다 지방을 더 많이 섭취를 하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빵이나 쌀 같은 가장 적은 양으로 식단을 짜라는 건데 그마저도 아무 곡류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밀가루를 먹으면 왜 배가 아플까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미국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 잘 안 받는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 구성요소 전부 다 걷어내고 공장에서 돌연변이로 만들어낸 흰 식빵이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거 먹지 말고 whole grains, 그러니까 정제나 표백을 덜 거친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흰쌀 대신 현미를 먹거나 아니면 통밀로 만든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업에서 장난친 음식은 이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푸드 피라미드에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정크푸드나 사탕 같은 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리브유 보이십니까? 슈퍼푸드인 올리브유랑 정크푸드인 이런 아이스크림이랑 겸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푸드랑 정크푸드를 같은 조에 편성시키는 아주 치욕적인 겸상인 겁니다. 그런데 새 피라미드에는 아예 사탕이랑 당류 같은 패스트푸드 이런 거는 아예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미국의 초가공식품 같은 애들은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국민들 건강이 개판이 된 거에 대해서 그동안 패착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식품회사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음식 가지고 장난쳤고 이거를 정부가 눈 감아줬고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영양이 파괴된, 영양이 아예 없는,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소비하게 좌시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피라미드 구성이 어떻게 됐던 거고 왜 이게 문제였고 그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닦아드릴게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부 주도 식단은요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음식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개념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위험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당시의 영양실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루병이라든지 다리가 굽은 아이들이 있고 비타민 부족으로 쇠약한 어른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무부에서 Food for Young Childre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초로 식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게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우유랑 육류를 먹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수화물인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위해서 채소랑 과일을 먹어라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 위주나 캔 음식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때 기본 7가지 식품군이라는 식품 가이드로 확장이 돼요. 이렇게.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니고 농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미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된 게 뭐냐? 옥수수, 소이빈으로 불리는 대두 재배였습니다. 옥수수는 그 자체로도 식량이 되지만은 이거를 분쇄하고 가공을 거치면은 반죽으로도 만들 수 있고 과당으로도 뽑을 수 있고 식용유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점심때 짜장면 한 젓가락 때리고 오면은 허리축만큼 금방금방 자라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대두 이것도 역시 기름으로 뽑아서 쓰고 사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정부에서 프로파간다를 막 찍어내기 시작해요. 강인한 국력은 육류 섭취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부 주도로 막 찍어낸 캔 음식이나 그리고 가공 치즈, 통조림으로 만든 가공 육류 소비가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캔 음식은 전쟁터로 보낼 수 있으니까 캔 음식 위주로 민간에도 보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195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경제 호황이 시작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가공식품 생산에 힘을 완전히 몰빵을 시켜요. 근데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밀, 옥수수, 대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밀, 옥수수, 대두 농가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우유 농가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우유나 육류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는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주도해서 미는 게 우유나 육류 같은 그런 건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시발점이 일어납니다.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들여다보니까 이때 70년대 전후로 흡연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그때 미디어에서 흡연을 뭐 엄청나게 깔쌈하고 새끈한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유와 성숙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담배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푸고 병원에서 푸고 학교에서 푸고 비행기에서 푸고 레스토랑에서 푸고 그냥 뭐 아무 때서나 생각나면 담배를 때리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걸로 어디 파병 가요.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된 전투 상황에서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또 푸고, 그 다음에 여성 해방운동으로 여성 흡연이 1930년대에 비해서 35%나 상승했기 때문에 당시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폈던 거예요. 엄청 폈습니다. 그런데 담배 업계가 이런 위험성을 막으려고 사과 상자에다가 돈을 막 꽉꽉 채워가지고 정부에다가 엄청나게 로비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살짝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담배 전마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이 딱 쎄한데,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연운동 뭐 이런 거에 조짐이 있었는데 그걸 입막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심장병의 원인으로 첫 번째가 이제 담배였고, 두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은 설탕 때문이었는데, 70년대에 가공식품이 유행을 하면서 설탕 업계에서 모든 음식에 설탕을 꼽아 넣어요. 이때부터 모든 미국 음식이 달라진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식빵에도 설탕을 넣습니다. 그런데 설탕 업계에서 자기들이 심장병 상승의 주된 원인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심장병 원인이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덤탱이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설탕 회사들이 돈을 찌른 다음에 마사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랑스인들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버터나 비계를 오지게 먹는데도 심장이 짱짱하다는 그런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전부 다 빼내고 설탕보다 포화지방 같은 지방 섭취가 심장병의 큰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라는 논문 조작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이 논문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일단 설탕 업계는 한시름 놓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지방 음식 홍보가 대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당시에 우유업계가 저지방 우유, 저지방 버터, 아니면은 버터 대신 마가린이라고 하죠. 마가린, 이런 걸로 제품 다양화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산 비용 아끼려고 영양이 풍부한 실제 식품 구성 요소를 전부 다 가공식품 재료로 대체를 해가지고 또 이상한 거 찍어낸 다음에 이런 저지방 음식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유 농가는 유례 없는 초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어져가지고 90년대에 이 아지매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 옛날에는 헬스칸 아지매였는데 오프라 윈프리 언니가 저지방 식단 홍보대사로 저지방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방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스킨 밀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파는 우유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뭐 2% 저지방 우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사요. 왜냐면은 지방이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빨간색 라벨로 돼 있는 거 홈 밀크라고 해가지고 지방이 꽉꽉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제 핑크 색깔이나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놓은 그런 우유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도 지방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설탕업계 로비를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제는 식품 회사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로비를 시원하게 때려가지고 정치인들 주머니에 돈을 시원하게 깔끔하게 꼽아주면은 과학적 근거고 뭐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바사바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구황작물 쭈구리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보조금 꾸역꾸역 먹으면서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이 된 곡물 회사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곡물 회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거대 식품 회사들이 곡물 회사들이랑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거대 밀, 시리얼 기업들이 로비를 오지게 때리면서 곡물 권장 섭취량을 2회에서 4회 정도에서 6회에서 11회까지 펌핑을 때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켈로그 있죠. 켈로그 이 회사가 시리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전부 다 문어발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농무부 자문단을 갖다가 한 나라의 정책을 담당하는 자문단이 거대 식품 회사 업계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선거 자금을 대주고 정부는 거대 식품 회사가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찍어내는 그런 영양이 파괴된 돌연변이 가공식품 생산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한 통속으로 서로 담합하고 꽃 한 줄을 오지게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인들의 식단은 정제 당류, 그러니까 당류 있죠, 달달한 것들,
뭐 사탕이라든지 초콜릿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은 탄수화물, 빵이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공식품이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정제 당류, 탄수화물, 가공식품, 이 삼형제가 미국인들의 식단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결과가 뭐다? 오늘날의 처참한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식단이나 기업에서 홍보하는 식품들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속칭 음모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밀가루가 어떻고 가공식품이 어떻고 주장하는 밑돌쇠 같은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식단을 짜고 좀 더 싱싱한 본연의 재료 맛을 살리는 식단, 그리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채소라든지 과일을 먹는 그런 깨끗한 음식을 먹는 clean eats, 웰빙 음식이 열풍이 불면서 조금씩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타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점점 건강한 식품과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 섭취, 건강한 지방 섭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 와중에 드디어 새해 농무부에서 새로운 식생활 지침을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발표는요,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꽉 잡고 있던 거대 식품 회사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제일제당, 뭐 오뚜기, 뭐 대상 이런 기업의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 정부 주도 식품 개선 움직임이 미국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 음식 아니면은 뭐 설탕, 과당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은 몸이 가려워가지고 피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긁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아들 이제 깨우려고 가면은 제 아들 침대를 보면은 밤새 몸을 긁어가지고 피가 침대에 이제 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몸이 가볍고 뭐 따가워하는 제 아들 몸에 각종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서 같이 껴안고 울고 그랬는데, 연고를 발라도 계속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염증이 생기니까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거 먹는 거 한번 조절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공장을 거치는 모든 음식을 완전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일이 모든 거를 만들어 먹였거든요. 당류를 못 먹으니까 대추를 끓여가지고 시럽으로 만들어가지고 설탕 대신 사용하고, 우유를 못 마시니까 구운 아몬드를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소금 살짝 쳐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뭐 그 흔한 만두를 먹고 싶은데 만두를 못 먹으니까 만두 속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라이스 페이퍼에 싸가지고 구워주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도시락 싸서 다니고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장에서 조리돼서 포장지에 담아서 파는 완제품으로 먹으면은 애가 가려워하니까 나오는 모든 음식을 버리고 육류, 뭐 밥, 채소, 그리고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만 사용하고 간도 과일즙, 뭐 소금으로만 해서 먹이니까 덜 가렵답니다. 그리고 덜 가려우니까 상처가 덜 하고, 상처가 덜 하니까 이제는 연고를 발라줘도 연고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놀이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 얼굴에 피떡이 돼 있으니까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다 피했어요. 뭐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 아들 아토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엄청나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집을 때도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사람들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이거 졸라 유난 뜨네, 임마 이거 무정부주의자네, 안티파네, 그런 뭐 황당한 소리까지 들었지만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의 식습관,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인정을 한 거니까 아픈 아이 케어하는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죠? 이번에도 당연히 뭐 윗사람들 쇼일 것이고 정치인들 쇼일 것이고 알맹이 없는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결과를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소비자들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소비하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은 많습니다. 뭐 육류,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식습관을 가지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건강에 진심이라면 신선한 육류, 생선, 채소, 과일의 가격을 좀 더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줘야 이게 진짜로 실생활에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식품 피라미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국인들이 병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